내 이름은 마미, 32세 주부 겸 회사원이다. 오늘은 내가 시어머니에게 극대노했던 썰을 풀어볼까 합니다. 동갑 남편 카츠 이사와는 결혼한 지 7년 차에 사이도 좋다. 이제 곧 6살이 되는 아일이라고 하는 딸도 있어. 일하랴 애 키우랴 바쁘지만 나름 행복한 결혼 생활을 보내고 있었다. 그리고 시댁은 신칸센을 타야 갈 수 있을 정도로 멀어 시부모님과 마주치는 일은 1년에 한 번 정도였다. 그때는 시어머니와도 사이가 좋았는데 시아버지가 병으로 돌아가신 일이 발단이 되었다. 장례식이 끝나고 어느 정도 진정되었을 때 일을 마치고 돌아온 남편에게서 라인이 왔다. 여보, 잠깐 연락 돼? 전철 타고 있어서 전화는 못하지만 라인은 할 수 있어. 아까 엄마랑 전화했는데 아무래도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혼자서 살아갈 자신이 없으시다나 봐. 아, 하긴 어머님은 허리도 안 좋으시니까 시골에서 혼자 지내시기엔 어려우시겠지. 내가 그럼 양로원이라도 가시라고 말해봤는데 그런 돈은 없대. 그것도 어쩔 수가 없네. 그럼 같이 살고 싶으시다는 거야? 뭐 그런 거지. 그럼 그냥 우리 집에서 모시는 건? 정말 괜찮겠어? 뭐 처음에는 불편하기도 할 거고 어려운 일도 생기겠지만 그래도 가족이니까 이 정도는 괜찮아. 무리하지 않아도 돼. 당신이 싫으면 그냥 억지로라도 양로원 보내면 되니까. 괜찮다니까. 그렇게 해봐야 마음만 아프잖아. 게다가 어머님이 집에 계시면 아이랑도 놀아주실 테니 아이리한테 있어서도 좋을 거라고 생각해. 그런가? 왜 그래? 왜 당신이 주저하는데 거꾸로 된 거 아니냐고. 엄마가 나쁜 사람은 아니지만 좀 어려운 면이 있어. 그야 인간이다 보니 좋은 점도 나쁜 점도 있겠지. 뭐 당신이 그렇게까지 말해준다면 좋지만 후회하게 될지도 모른다. 남편이 조금 의미심장한 말을 했지만 그때는 딱히 신경 쓰지 않았다. 가끔 만날 때는 밝고 재밌는 분이셨으니까. 몇 주 후 시어머니는 우리 집으로 오셨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남편이 했던 말을 바로 이해할 수 있었다. 듣기 싫은 잔소리만 늘어놓는 그런 유형은 아니었지만 그 대신 뭐랄까 굉장히 무신경한 타입이었다. 예를 들면 내 옷을 함부로 입고 친구와 놀러 나가거나 하신다. 그건 백보양보해서 그렇다 쳐도 거의 반드시 옷이 더럽혀진 채로 오셔서 곤란하다. 애를 봐달라고 부탁해도 친구가 부르면 아이리만 두고 휙 나가버리시고 술이라도 마시면 야밤중에 큰 소리로 떠들어 이웃들이 항의하는 일도 잦다. 그리고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지 싶은 사건이 하나 있었다. 그건 아이리의 6번째 생일에 일어났다. 집에 일찍 돌아와 생일 파티를 준비하고 있었던 나는 냉장고를 열고 경악하게 되었다. 외출하신 시어머니께 여쭤보았는데 지금 어디 계세요? 친구랑 노래방 왔어. 점심 먹다가 엄청 흥이 나서 말이지. 아직 못다한 얘기들이 있어서 2차까지 가기로 했다. 점심을 아마 집에서 드셨던 거죠? 그게 왜? 냉장고에 있던 케이크 사라졌는데 혹시 못 보셨어요? 아, 그거 친구들이랑 디저트로 먹었다. 그 케이크 엄청 맛있더라. 어디서 샀니? 그렇겠죠. 유명한 가게에서 산 인기 있는 케이크니까요. 참고로 그 케이크 정중앙에 아이리 생일 축하해라고 쓰인 초코 장식이 있었을 텐데 설마 못 보신 건 아니죠? 봤지? 그래도 너무 단 게 먹고 싶더라고. 그랬더니 딱 적당한 케이크 냉장고에 들어있길래 그냥 먹었지. 그냥이 아니죠. 손녀 생일 케이크를 함부로 드시다니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뭘 그리 화를 내냐? 아직 시간 많으니까 또 하나 사면 되잖아. 유명한 가게에서 샀다고 말씀드렸죠. 완전 예약제라서 지금 가봐야 못 산다고요. 그럼 근처 케이크 가게라도 가서 사든지. 그 케이크 아이리가 좋아하는 거라서 생일 때만 특별히 사주는 거란 말이에요. 올해도 엄청 기대했었다고요. 애들은 어차피 케이크 맛 구별도 못해. 어릴 때부터 그렇게 사치스러운 거 사줄 필요 없다니깐. 1년에 한 번 중요한 날에는 사줄 수도 있잖아요. 게다가 함부로 드셨으면서 왜 핑계만 대세요? 아휴, 그래 미안하다. 이제 나 부를 차례니까 나중에 얘기하자. 이런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다. 결국 어쩔 수 없이 근처 케이크점에서 사야 했다. 그렇게나 기다리던 케이크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된 딸의 실망한 얼굴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다. 딸한테 완벽한 하루를 선물해주고 싶었는데 다 망쳤다. 물론 돌아오신 시어머니께 다시 항의해보았지만 듣는 둥 마는 둥 하며 흘러넘길 뿐이었다. 무엇보다 화가 나는 건 본인은 정말 아기가 없고 그저 극도로 무신경한 성격이라 그렇다고 말할 뿐이라는 점이다.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된 나는 점심시간에 남편한테 불만을 토로했다. 어머님 옛날부터 저러셨어? 뭐 그렇지.
나도 어릴 때부터 꽤 골치 아팠어. 친구가 와 있어도 알몸으로 돌아다니질 않나. 처음으로 여자친구를 데려왔을 때도 여자친구가 앞에 있는데도 나한테 너는 얼굴을 안 보는구나 이런 말도 했었지. 와 진짜 결국 그게 계기가 되어 나도 차이고 끝났지 뭐. 그러고 보니 얼마 전에도 아이리가 삐져 있길래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어머님이 아이리한테 넌 못생겨서 나중에 고생 좀 하겠다 라는 말을 하셨다는 거야. 애한테 할 말인가 그게? 정말 화가 치밀어 오르더라. 나이도 들었으니 좀 나아지지 않았으려나 싶기도 했는데 전혀 바뀐 게 없네. 그냥 당신이 하는 말 들을 걸 그랬어. 뭐 이제 와서는 소용없지만. 아니야 지금이라도 안 늦었어. 근처 양로원으로 보내드리면 되는 거니까. 근데 돈도 없으시잖아. 부담스럽긴 해도 우리가 내는 건 힘들긴 하겠지만 어떻게든 되겠지. 그 제안도 망설여지긴 한데 그래도 안 되겠어. 아무리 그래도 가족이니까. 근데 이대로면 당신이 스트레스 때문에 더 힘들걸? 나는 오래 살아온 만큼 내성이 있으니까 괜찮지만. 아니야 괜찮아. 게다가 우리가 돈을 내드리면 아이리의 미래를 위한 저축도 못하게 되잖아. 그건 그렇지. 힘들긴 했어도 여태 꽤 모아왔으니까 이 기세로 뭘 하고 싶어 하든 다 지원해줄 수 있도록 해놓자. 정말 미안해. 이렇게 나는 시어머니와 공존하는 길을 선택했다. 뭐 딱히 나한테 일부러 해를 끼치는 것도 아니고 익숙해지면 된다고 생각했기에.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는 친구들과 보름 동안 여행을 갈 거라면서 휙 나가버리셨다. 그리고 그 후로 2, 3일 동안은 스트레스 없는 날을 만끽했지만 생각해보니 여행 갈 돈은 대체 어디서 나신 거지? 라는 의문이 들었다. 평소에는 나와 남편 돈으로 노시니까 어떻게든 되겠지만 보름씩이나 여행을 갈 정도의 돈은 들인 적이 없다. 저축도 거의 없다고 하셨고 연금도 그렇게 많이 받지는 않으실 텐데. 지갑에서 꺼내간 흔적은 없었지만 왠지 모르게 불안한 예감이 들어 집에 있는 서랍을 열었다. 유감스럽게도 내 예감은 제대로 적중했다. 이 시점에서 떨릴 정도의 분노를 느꼈지만 우선은 가해자의 변명을 들어보기 위해 시어머니께 연락했다. 어머님, 여행 중에 죄송한데요. 잠깐 연락되세요? 뭔데? 짧게 말해라. 보름씩이나 여행을 갈 정도면 돈이 꽤 많이 드셨을 텐데 그 돈은 어디서 나셨어요? 그리고 서랍에 있던 체크카드가 사라졌는데 아시는 거 없어요? 아, 그러고 보니 말하는 걸 깜빡했네. 친구가 그렇게 따라오라고 막 강제로 데려가려고 했는데 돈이 없어서 말이지. 그래서 조금 빌린 거야. 조금이요? 지금 은행에서 통장 기록을 조회해보니 벌써 거의 50만 엔 이상 잔고가 줄었는데요? 그렇게나 많이? 아이고 전혀 몰랐네. 참 여행하다 보면 돈 감각이 사라진단 말이야. 웃을 일이 아니잖아요. 그보다 비밀번호는 어떻게 하셨어요? 넌 비밀번호는 거의 다 아이리 생일로 해놓잖니? 너무 알기 쉬워. 그런 것들만 제대로 기억하시나 봐요. 어머님, 그 체크카드 명의가 누구 명의인지 보셨어요? 봤지? 아이리 이름으로 돼 있더구만. 맞아요. 그 돈은 아이리의 장례를 위해서 조금씩 모아둔 돈이에요. 그렇게 쉽게 쓸 수 있는 돈이 아닌 건 알고 계시죠? 장례를 위해서라니? 어차피 그거 쓰려면 10년은 더 남았잖아. 또 모으면 그만인 거야. 그리고 말이야, 전부터 생각했는데 너 그거 과잉보호야. 자기가 쓸 돈은 자기 스스로 버는 쪽이 더 좋은 거야. 그렇군요. 끝까지 그런 태도로 나오실 거면 저도 다 생각이 있어요. 각오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글은 최대한 정중한 말을 골라서 썼지만 내 화는 이미 정점에 달해 있었다. 바로 남편에게 알렸더니 이번엔 남편도 격분했다. 그렇게 우린 시어머니에게 그대로 갚아주기로 했다.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절차들을 밟았다. 그리고 지금쯤 아무것도 모르고 관광하고 있을 시어머니께 최후 통첩을 보냈다. 어머님, 슬슬 돌아오시는 게 좋을걸요? 에? 무슨 소리니? 아직 4일밖에 안 됐는데 보름 후에 갈 거라고 했잖아. 당장 안 오시면 도망으로 간주될지도 몰라요. 도망? 방금 전에 경찰에 신고했어요. 어머님이 돈을 훔쳐가셔서. 아니 잠깐, 농담하지 마렴. 우리는 가족이잖아. 돈 아니라니 그게 말이 돼? 농담하는 걸로 보여요? 가족 간에도 도난은 성립한다고요. 못 믿어오시면 서류 보여드릴까요? 적당히 해라. 어딜 시어머니한테 건방지게. 부끄럽지도 않니? 손녀 돈을 훔치는 사람한테 그런 말 듣고 싶지 않네요. 하여튼 이미 피해 신고서는 제출했으니 여행하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알겠어. 돈은 돌려줄게. 그니까 고소는 취하해주렴. 돈 없으시다면서요?
남편이 현금으로 모아둔 게 꽤 있거든. 내 방 옷장 안에 있으니까 내가 쓴 만큼 가져가렴. 그런 돈이 있으시면서 손녀 돈에 손을 대셨어요? 정말 말문이 막히네요. 그래, 미안하다. 하여튼 이걸로 된 거지? 맞지? 아니요, 안 돼요. 고소 취하는 안 할 거예요. 돈도 됐어요. 아니 왜? 어쩌라는 건데? 정 그러시면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뭔데? 그 돈으로 양로원 들어가세요. 그리고 2번 다시 저희와 엮이지 말아주세요. 사실 시어머니가 어디에 숨겨둔 돈이 있지는 않을까 하고 전부터 의심스럽긴 했다. 시아버지는 꽤 성실하게 살아오셔서 한 푼도 안 남겼을 리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를 하고 그걸 토대로 캐물었더니 예상대로 자백한 것이다. 참 무신경한 주제에 잔머리만 굴리다가 그런 꼴을 당하다니. 그 후 시어머니는 곧장 집으로 돌아와 현관 앞에서 울면서 사과하셨다. 하지만 나나 남편이나 이미 참을 때까지 참았기에 용서할 수 없었다. 결국 시어머니는 현관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와 남편이 정리해둔 짐을 건네받고서는 이미 등록되어 있는 양로원으로 쫓겨났다. 다시 마주칠 생각이 없으니 시어머니는 그곳에서 고독한 여생을 보내게 되겠지. 집에 있을 때와는 다르게 멋대로 행동하는 것도 허락되지 않을 테고.